지금 우리 애국 시민들은 문재인 세력과 낙동강 방어전에서 싸우듯이 보병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여기서 승부가 안 납니다. 그러는 사이에 김정은을 무너뜨려야 돼요. 김정은은 어떻게 무너지느냐? 이번에 불장난을 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요. 암살을 통해서도 무너질 수가 있고, 심리전을 통해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승만 광장에 나와서 김정은에게 욕하게 하자, 김정은 개새끼라고 하자고 하면은 그걸 유튜브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을지도 모를 김정은이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안 그래도 심장이 나쁜데 심장마비로 죽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수십만 명이 동시에 김정은 개새끼라고 하면은 심장마비 걸릴 수도 있어요. 북한 노동당 간부들이 그거 보고 있으면은 김정은 개새끼 생각을 좀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개새끼 맞기는 하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김정은을 타겟으로 한 심리전을 벌리고. 북한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자 유엔 총회 결의가 그렇게 나오니까 아주 전전긍긍했는데 문재인이 들었으면서 그 문제를 일체 거론 안 하니까 요사이 조금, 그러나 인권 문제는 정권하는 것보다는 이 국내외의 인권단체들이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최근에 67개 북한 인권 국내외 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해가지고 문재인한테 들이댔습니다. 당신 진짜 인권 변호사 맞나? 위선자 아니냐? 탈북 선원 두 사람을 돌려보낸 거. 완전히 지금 국제사회에서 문재인은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 인권 탄압 방조 변호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 선원 두 사람 보낸 거는요, 이건 살인 방조입니다. 살인, 형법으로 하면 이 살인 미수가, 만약 두 사람이 가서 처형되면은 살인의 공동정범입니다. 문재인은. 살인 아니면은 살인 미수예요. 살인 미수를 모의한 게 됩니다. 문제는 이 문재인 정권, 대통령부터 이 문재인 정권에 소속된 사람이 정권이 바뀌면 감옥에 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럼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무슨 변칙을 하든지 해가지고 정권을 잡으려고, 정권을 한 번 더 연장하려고, 두 번 더 연장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12.12 사건이 그런 경우입니다. 12.12 사건은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정권을 잡으려고 일으킨 게 아닙니다. 실권을 잡고 있던 정승환 계엄사령관을 제거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연행을 해가지고 옷을 벗기려고 했어요. 연행해가지고 11.6 사건과 좀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수사 차원에서 연행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고 총격전이 벌어져가지고 군대가 동원되고 해가지고 그날 밤에 사실상 쿠데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쿠데타. 계획했던 게 아닙니다. 공수부대가 막 국방부로 쳐들어가고 막 이래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어요. 전두환이가 집권 안 하면은 12.12 사건 하나만으로도 사형되게 돼. 군사 빌란 아닙니까? 대통령 제가도 받기 전에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을 했으니까 나중에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추후 재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정권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학봉 씨가 당시에 수사국장인데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우리가 연행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대통령이 두 사람이나 나왔다. 전두환, 노태우. 바로 그 비슷한 심리 상태가 지금 이 정권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공수처는 저거 완전히 불법기관입니다. 공수처는 헌법에 근거가 없어요. 헌법에 기소권을 가진 국가기관은 검찰만 있습니다. 그 최고 지휘자는 검찰총장인데 그보다 더 우월한 수사기관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수사권, 기소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더구나 현역 장성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는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일반 검찰이, 일반 수사기관이 군 장성을 수사하도록 만드는 데는 예외 없이 전체적인 국가입니다. 나치 독일, 소련, 북한 빼놓고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그럼 헌병이 와가지고 민간인 아무나 불러가지고 잡아넣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짓을 하는 수사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또 이 공수처의 권한 중에 가장 막강한 게 주로 수사 대상이 누구냐? 판사, 검사, 경찰, 군장성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나 경찰이 한다는 걸 알았을 때, 아, 그거 우리가 하겠다. 우리한테 보내라. 하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사주권 가져가가지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은 덮어버리고 유리한 것은 막 키울 수가 있다. 그죠? 정권 수호기관입니다. 저거는 국가보위부가 아니라 정권보위부입니다. 저거 통과시킨다는 것은 사병집단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총 갖고 다니는 사병집단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사병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정규군을 통제하면은 그게 쿠데타 아닙니까? 공수처, 선거법 강행 통과, 예산안 변칙 통과 이거 다 합치면은 이게 완벽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친위 쿠데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쿠데타는 정권을 무너뜨리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정권을 더 강화하겠다는 거, 연장하겠다는 걸 친위 쿠데타라고 그러죠. 친위 쿠데타를 저기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그러면 어떻게 내려앉혀가지고 한국의 종북 세력까지 한꺼번에 보내버릴 거냐. 김정은을 내려앉히면 세 가지가 해결이 됩니다. 핵 문제 해결돼요. 그리고 남한의 종북 세력 문제 해결이 되고 아마 자유통일로 가는 길이 열릴 겁니다. 김정은의 타겟을 맞춰가지고 펴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심리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김정은 하나의 타겟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의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또 북한에도 김재규 같은 불뚝성을 가진 사람이 있을 줄 몰라요. 대한민국 안에서만 12.12, 5.18, 4.19 나겠습니까? 북한에는 11.6 사건은 안 날까요? 이제 날 때 안 됐습니까? 그런 환경이 외부 조건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게 우연과 겹칠 때 11.6 사건 같은 게 나고 북한에도 주석궁의 11.6 사건이 저는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날 때가 됐어요. 날 때가 됐는데 그 대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도만 해서 되겠습니까? 노력을 해야죠. 노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규모 집회를 하는 거고 기회 있을 때마다 김정은 욕하는 건데 세 가지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첫째, 김정은 북한에 이런 요구를 해야 됩니다. 김정은 몰아내라. 노동당 해체하라. 자유선거하라. 자유선거가 중요합니다. 자유선거하라는 뜻은 정통성 있는 정부를 당신들 손으로 만들어내라. 그래 하면은 우리가 그런 정부를 상대로 통일을 논의해서 앞으로 같이 살자. 이 세 가지 요구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국제적 연대가 가능합니다. 김정은을 타겟으로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생깁니다. 문재인 정권을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원래 일본 사람 보고 우리 도와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 보고 우리 문재인 타도하는데 손잡자 하면 누가 합니까? 안 하죠. 그러나 김정은을 타도하자고 하면은 친구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생기고 있잖아요. 김정은은 인류의 적이니까 반인도 범죄자니까 그러면 일본 사람도 미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홍콩 사람도 다 우리 편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 편이 많아져요. 김정은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결 구도를 김정은 대 한민족 전체의 대결 구도 8천만 대 1로 만드는 겁니다. 더 나가서 김정은 대 인류 전체의 대결 구도 1대 70억이 되죠.
이런 대결 구도로 만들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대전략은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7월 19일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루만 대통령 각하,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은 남과 북 사이의 전쟁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대주의자 공산 집단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김일성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이다. 이 구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한민족 전체에서 김정은을 고립시키고 인류 전체에서 김정은을 고립시킬 때 김정은이가 무너지면은 연계되어 있는 남한의 종북 세력도 같이 무너진다. 그러지 않고 지금 피곤하게 문재인 정권과 한국의 종북 세력과 싸워서 천운으로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잡아도 김정은이가 있는 한 기껏해서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돌아가는 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시절 때 마음 편했습니까? 마음 편했어요?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요, 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는 꼴을 보면 꼭 갑이 아니라 을처럼 행동한 거 아닙니까? 기억 안 납니까? 이명박 때 소고기 광우병 난동이 일어나니까 이명박이가 꼭 을처럼 구실구실한 거 기억나죠? 세월호 사건 나니까 박근혜가 나와가지고 무슨 사과만 해석고 해경 애매한 해경 해체한다 이러면서 그때도 갑은 남한의 좌익 세력이었어요. 갑이. 근데 그 갑이 이제는 정권까지 잡았다 이겁니다. 이걸 다 해결하려면 김정은을 내려앉혀가지고 같이 보내야 된다. 이 이야기. 이거 가능합니다. 제가 불가능한 공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조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 국내외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번 연말을 넘기면서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 출발점은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개돼지 취급하고 있는 동물농장에 개돼지 취급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화를 내는 방법 그리고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화를 내고 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이게 우리가 바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 만들었는데 이걸 그냥 공짜로 김정은한테 갖다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 됩니다. 우리 오늘 38선의 봄 연주도 하셨지만은 그 노래 하나하나에 우리 선배 세대들이 얼마나 주옥 같은 가사를 담았습니까? 맹호는 간다라는 그 노래 보면 이런 대목 있잖아요. 자유통일 위하여 길러온 힘이기에 조국의 이름으로 어딘들 못 가릴까? 60년대 그렇게 힘이 없을 때도 조국의 자유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기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찬스 뭔가 아닙니까? 이 정도 국력을 길렀으면 이제 자유통일로 나가야 합니다. 자유통일로 나가야 합니다. 저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